러시아 땅으로 건너온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로 이동 중이며 28일까지 5천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 전투부대의 투입 지역 그리고 실전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투항하거나 포로로 잡힌 북한군을 직접 신문하고 또 탈북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로 관련 요원들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26일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부터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역할을 할지는 불분명하나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서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23일 첫 번째 북한군이 약 6,400km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서 쿠르스크에 온 이후에 매일 수천 명씩 도착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병력은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로 블라디보스톡에서 러시아 공군기 일루신-2 62M을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다음 전투 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병력 이동에 관해서 잘 아는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 브리핑에서 러시아 동부 훈련시설에 주둔 중인 북한군 중 일부가 쿠르스크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배치 목적은 불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23일에는 북한군 약 3,000명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틀 후 브리핑에서는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북한군이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발표를 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25일 북한군이 27일에서 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이어서 북한군의 추가가 전장의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1950년대 이후로 어떤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았으며 정예부대의 역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심지어 그들이 전장에 나가기 전에도 언어 장벽, 낯선 지형, 그리고 자신들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있는 군 관습에 맞서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쿠르스크의 최전선으로 파견된다면 러시아군은 8월에 기습 침공 이래로 몰아내지 못하고 있는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 군대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핀란드에 있는 블랙버드 그룹의 군사 전문가인 에밀 카스테헤르미는 소셜 플랫폼 X에 그들이 전선에 나가게 된다면 그들이 매우 효과적인 전투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투력이 요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카스텔미의 이 말은 누군가는 전장에서 죽어야 하고 러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러시아인이 아닌 것이 당연히 더 낫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26일 김정은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난 24일 시점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이어서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서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김정은이 지난 3월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부총참모장 지위에 오른 사실이 확인된 인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따르면 김영복은 이후에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김정은의 평안북도 홍수피해 지역의 복구 건설 사업 현지 지도 그리고 이달 6일 보도된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 제75기 졸업생들의 포실탄 사격 훈련 현지 지도에도 동행을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이어서 김정은이 자신의 군부 측근에게 러시아 파견 부대의 수장 역할을 맡긴 것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침공에 관여하려는 태세를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까지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서 미 당국자들이 반대 급부의 증거를 보지 못했지만 북한이 중요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에게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어려움에 처한 대가로 북한이 주변국과 미국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증폭시킬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의 사거리를 개선하고 그것이 미국 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위기감이 커진 우크라이나는 이 북한군의 전선 투입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현지 매체인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 저녁 화상연설에서 러시아는 점점 더 북한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제 북한군은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전장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유럽에서 북한을 상대로 싸우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는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추상화와 단어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강력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조우하거나 이들을 생포할 경우를 대비해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공유하는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 Z작전 러시아의 범의 군사특파원은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군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들이 도착할 것을 예상하면서 지침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관련 문서 사진 3장을 게시했습니다.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문구, 이를 번역한 한글 표현, 그리고 해당 한국어 표현을 우크라이나로 음차한 표기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항목을 보면 한국어 무기버려는 여기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써놓고 이 한국어를 우크라이나 군인이 읽을 수 있도록 다시 음차한 단어로 이렇게 쓰는 식입니다. 이 문서의 12번은 임무가 뭐야? 16번은 배고파? 39번은 거짓말하지 마? 43번은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있어? 이런 등의 내용들입니다. 문항은 60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인 전투 참여를 눈앞에 뒀다는 보도들이 이어지자 우리 정부도 숨가쁘게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28일 우리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이사회에 참석해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 군, 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및 이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 및 교리를 연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모니터링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국가정보원 그리고 군 당국의 정보 대북 요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도 참여해서 북한군의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조언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원 고위 당국자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정보소식통은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파병 소식이 알려져서 주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서 이 파병 병사들의 탈북은 김정은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의 전쟁 참여도를 분석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나토 측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를 제공했고 미국에 155mm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돕는 형태였지만 북한군 파병을 계기로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담이 큰
공격용 무기보다는 공병 장비나 방공체계, 지뢰 살포 장비 등 방어용 무기 지원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추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